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보험법에 대한 법조문 혹은 중요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중복보험을 좀 해볼 건데요. 중복보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이 정해짐으로 해서 우리 중복보험 혹은 이 초과보험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고 뭐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험 대상을 금전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손해보험에 있는 독특한 개념이고 인보험에서는 사실 쉽게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 중복보험은 뭐냐면 이 사실 중복보험은요 용어가 여러분들이 중복보험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복하고 중복 이렇게 초과보험이라고 알겠죠? 중복 초과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들어서 그게 보험 가액을 넘어서는 초과보험 상태를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중복 초과보험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개념을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건물이 있다. 이게 10억짜리다. 그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자기 보험을 어때요? 갑, 을, 병이라는 세 개 보험회사에 보험 금액을 얼마씩 받냐면 5억씩 받기로 이렇게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중복보험이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사고로 가입했기 때문에 가불병 세 개 보험에 든 것 이 자체가 이제 중복보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중복보험이 되는데 그냥 중복보험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A는 갑으로부터 5억, 을로부터 5억, 병으로부터 5억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럼 15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보험 가액이 10억인데 10억보다 더 많은 15억을 받으니까 이게 초과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합쳐서.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복 초과보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중복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인데 10억보다 어때요? 이 보험 대상인 보험 이 가액 10억보다 보험 금액, 그죠? 보험 금액이 더 많은 거죠. 10억보다가 15억인 보험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게 중복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항을 한번 보시면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 금액의 총액이 여기 나오잖아요. 보험 금액 총액이 우리가 예를 들 때는 얼마였어요? 15억이잖아. 그죠? 15억. 근데 보험 가액은 얼마예요? 10억이죠. 그죠? 10억. 이거를 지금 초과하잖아요. 그죠? 초과한 때는 이게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중복을 해서 초과보험이 된 거예요.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어떻게 돼요? 갑을병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갑을병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한다. 이 경우에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자, 이게 이제 비례 원칙이에요. 그 연대 책임과 두 번째 비례 원칙을 가지고 와서 중복 초과 보험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갑을병이 동일하게 연대 책임을 지지만 10억에 대해서 갑을병이 자기의 보험료나 보험 가입하는 거죠. 금액에 따라서 비율별로 그죠? 비율별로 해서 10억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10억을 알겠죠? 10억을 갑을병이 비율별로 비례해서 맞춰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때요? 중복 초과보험이 되더라도 초과해서 보험금을 받는 일은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보험을 들더라도 이 중복보험 자체가 바로 사기적 초과보험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1항 때문에. 이렇게 연대 책임과 비례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가입하게 되면 가불병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보험에 가입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2항에는 통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보험계약과 목적과 동일한 사고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가불병에 대해서요.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줘야 된다. 이게 통지 의무예요. 갑의 보험 가입하면서 5억 가입했다. 을한테 가입하면서 나 갑에게 화재보험 5억 들었거든요. 알려줘야 돼. 병도 알려줘야 돼. 근데 이 통지 의무다. 통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혹시 보험 사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판례는 이 통지 안 하는 그 자체로 무죠. 보험 사기로 보진 않습니다. 알겠죠? 보험 사기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통지 의무를 뒀다는 거. 결국 어때 통지 의무를 두게 된 그럼 이유는 뭐냐? 가불병 각 보험회사가 나중에 자기가 보험 사고 났을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 그죠? 부담해야 되는 분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예측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항을 두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자, 3항 가보시면 만약에 중복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일부러 15억을 들었다 할 때는 그 계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앞쪽에 봤듯이 단순 사기 초과보험도 우리가 무효로 봤죠. 여기도 중복 초과보험도 무조건 무효로 봅니다. 다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중복보험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복보험 해결했고요. 자, 그럼 판례를 가볼까요? 어, 여기 아까 봤던 우리 중복보험에서 이 1항에 보면 이 중복초과보험이 되게 되면 연대책임과 비례원칙 취한다 그랬잖아요. 이 연대책임과 비례원칙 판례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임의 기준으로 봅니다. 강행 규정 아니에요. 연대 책임과 비례배상 원칙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르게 얼마든지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판례가 판례 기출 1번에 나와 있죠.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계의 보험 계약이 약관을 통해서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해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다? 아니에요.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연대 책임과 비례 보상 방식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하나 결론적으로 알아둡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둘 게 있는데 손해 2번 가보시면 2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 계약 체결한 그 자체가 중복보험 체결한 그 자체가 653조나 652조에 의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장의 변경 또는 증가된 때 해당되는지 이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사고 자체 발생의 위험이 변경이 증가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사고 자체에 대한 특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사기로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과액을 넘어서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죠. 근데 위에 우리 이 항에서 봤듯이 중복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지 의무를 두고 있잖아요. 보험계약자에 그죠? 이 통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 자체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계약으로 볼 거냐, 체결한 걸 볼 거냐, 추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 나쁜 의도를 했다라고 추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알겠죠? 그래서 중복보험 관련 판례는 요 세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문을 가보시면 673조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뭐 5번, 6번, 7번 거기 판례들이 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근데 하나 좀 더 봐야 될 게 있네요. 사실은요. 어, 여기 7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번. 7번에 와보시면 이제 중복보험이 5번도 먼저 한번 딱 보시고요. 5번을 먼저 해볼게요.
하나의 사고에 여러 개의 무보험 자동차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 특약 보험 계약이 여러 개 체결됐다는 거죠. 이때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진다. 요거 뭘로 본 거예요? 요거 손해보험이잖아요. 손해보험에 화재보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무보험 자동차 특약보험이 여러 개 체결된 거죠. 이게 이때도 어때요? 중복 초과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갑을병을 통해서 에, 동일한 무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게 된 거죠. 무보험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각각 들었단 말이죠. 근데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 났을 때 받을 금액을 뭐 5억, 5억, 5억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보험금액 총액이 얼마예요? 보험금액 총액이 얼마예요? 15억이죠? 그죠? 15억이에요. 근데 피보험자 이런 손해액을 초과한다. 나중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났는데 실제 손해액이 만약에 3억이 났다. 그렇죠? 실손은 실제 손실액은 3억이었다. 근데 보험 금액은 15억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동일하게 초과보험으로 본다는 거죠. 중복 초과보험으로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을병은 연대 책임을 지고, 알겠죠? 연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비례 보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런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한다.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판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7번에 가보시면, 이 책임보험, 다시 말해서 책임보험이 아니고 중복보험인데 중복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기간 등등 다 일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만 중복해도 될 거냐. 이런 부분에 중복 범위에 대한 거죠. 농도 내지 범위, 정도를 갖다가 판례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7번에 관련되는 판례입니다. 이걸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 이익과 보험 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판례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중복되면 돼요. 그리고 발생한 사고가 중복되는 피보험 이익에 관련된 보험 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 보험사고, 보험계약 중복되는, 다시면 그 중복되는 범위,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 중복보험의 중복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얘기해 줬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중복보험의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3조 오시면 중복보험자 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좀 전에 중복보험이니까 여러 개 보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줍니다. 알겠죠? 포기를 했다 다른 에, 보험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복보험 아까 봤듯이 A, B, C 갑을병이 있었잖아요. 이 갑을병이 있을 때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갑을병 있잖아요. A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5억씩 받기로 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근데 A가 갑에겠죠. 5억을 포기했어요. 포기. 나 안 받겠다. 을과 병에게만 받겠다라고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 포기한 부분 있죠. 포기한 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냥 갑을병었죠. 그냥 연대 책임이고 포기하든 관계없이 비례 책임을 부담시키는 거죠. 알겠죠? 부담시키기 때문에 갑에게 포기했다고 해서 을병에게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조문상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부보험이다. 그렇죠. 중복보험이지만 또 일부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부보험.
뭐 중복보험은 아니라도 일부 보험이 들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일부 보험, 전부 보험이 초과 보험인지 뭔지 알아둬야 돼요. 그죠? 여기에 만약 집값이 보험 가액이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보험 금액을 5억으로 들었다. 그 보험 금액입니다. 알겠죠? 이걸 보험 가액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5억으로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일부 보험이라 그래. 일부 보험이 알겠죠? 근데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같다. 10억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부 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보험 금액을 15억을 받기로 했다. 초과됐죠, 이거죠. 이걸 우리가 초과보험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 용어를 좀 알아둬야 돼. 그래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액과 같이 금액이 같으면 전부 보험, 적으면 일부 보험, 많으면 초과 보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일부 보험이네요. 요거예요, 5억이에요. 보험가액 일부의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 책임을 진다.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이 얼마예요? 여기 예를 따진다면 5억은 10억은 비율이 어때요? 2대 1이죠, 2대 1. 보험 금액 얼마? 5억이죠. 보험 가액 얼마? 10억이니까 이거 따지면 비율을 따지면 몇 대 몇이야? 그죠? 2대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할 책임을 지면 돼요. 알겠죠? 보상할 책임집니다. 그래서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일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 책임지면 되는 거고, 만약 일부 보험 들었을 때는 그 일부 보험, 만약 집이 불이 탔다 하면 어때요? 예, 거기에 대한 2분의 1, 그죠? 2분의 1을 부담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험 가액에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2분의 1을 부담합니다. 2분의 1. 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일부 보험에 대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사고 발생 후에 목적 멸시가 보상 책임이다. 그러면 참고로 말아주세요. 보험의 목적에 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보험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은 보험사의 발생을 인해서 멸시된 때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번 알아만 두세요. 어떤 거냐? 보험 목적에 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겨버렸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화재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화재 보험. 그래서 화재가 났어. 그죠? 나서 나서 이제 화재 보험금을 이제 뭐 5억이면 5억 받도록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홍수가 나버렸어. 홍수가 나서 어때요? 이걸 이렇게 떠내려 가버렸어. 목적물이 사라졌죠. 그렇다 하더라도 멸실됐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보상 이, 이거 5억 있잖아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불이 났는 상태인데 불이 난 건물이 일부 타고 남았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홍수로 떠내려 가버렸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주라 이 말이에요.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해액의 산정 기준 나오잖아요. 여기도 우리 하나 둘 거는 이겁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산정한다. 알겠죠? 때와 곳의 가액에 따라 산정. 다만 당사자 약정일 때는 그 신품 가액에 의해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발생한 때, 뭐 23년 5월 6일 서울, 그죠? 그 곳의 가액에 따라 산정하면 돼요. 근데 약정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요겁니다. 신품 가액. 그리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가보험이라고 해요. 신가. 신가보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만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신가보험. 신가보험 뭐냐면 내가 차량을 중고를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험 들 때 보험 계약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 중고차지만 사고 나면 아예 새 차 값을 줘라. 새 차를 사게 새 차 대가를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얼마든지 약정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신가보험이란다. 신가보험,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자, 가셔서 보험료 체납 됐고, 그 다음에 보험자의 면책 사유다. 우리 이 면책 사유는 우리 하나 기억을 해둘 것 같으면 면책 사유는 우리 통칙에서 봤던 우리 면책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뭐죠? 고의 중과실 면책. 그 다음에 전쟁, 그죠? 기타 위난. 이거죠. 근데 물론 전쟁은 약정이,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고의 중과실은 약정 관계없이 보험자는 면책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고의 중과실로 사고를 했을 때는 면책되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 손해보험에서 면책 사유의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손해보험에서. 뭐예요? 보험의 목적, 성질, 하자, 자연성으로 이게 감가상각이죠. 감가 상각 면책 규정이 손해보험엔 별도로 하나 더 생긴다. 알겠죠? 그래서 면책은 고의 중과실, 전쟁, 그다음 손해보험에서는 감가상각 면책이 합쳐지는 거죠. 세 개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79조를 가보시면, 보험, 679조. 보험 목적의 양도가 나와 있네요. 보험 목적의 양도. 요거는 이제,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목적을 양도했을 때, 그 보험 목적에 들었던 보험이, 그 승계가 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조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잖아요. 양도하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양도할 때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해준다. 손해보험에서 보험 목적이 양도했을 때는요. 예를 들면 이제 화재보험 들으면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화재보험이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 화재보험을 만약에 10억을 들었다. 이 보험회사에 들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갑의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을에게 매도를 했다. 양도한 거죠? 그랬을 때 화재보험을 들었었는데 A한테 이게 을에 양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보험이 승계되지 않았을 때는 을이 새롭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죠. 을이 새롭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죠? 보험. 시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고 나버리면 을이 갑으로부터 매도를 받은 다음에 한 달 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사고 발생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보험금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화재보험 났을 때에 거기에 들어있는 임차인들이라는 건물의 그치, 입자권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갑이 10억이라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A에게 오랫동안 보험계약을 가입했던 것 자체도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어때요? 이러한 어떤 간극, 그죠? 보험이 담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예,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보험 목적물 집을 누구에게 팔거나 양도했을 때 그게 건물에 들어져 있는 보험은 어때요? 어떻게 한다? 보험 계약 내용은 어때요? 어, 양수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아예 추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이걸 추정 조항은 어때요? 이걸 깨려고 하는 자가 입증하면 되죠. 승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그렇지만 보험 목적 양도인이나 양수인요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은 통지해줘야 돼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양도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자동차, 그죠? 자동차 양도를 할 때는 보험회사에 아예, 그죠? 승낙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험 목적물 양도와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 검토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 요즘 시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죠?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